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강주보건대학교 평석의 원장 이영수 교수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추진했던 삼유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주제는 지역사회 연계 통합케어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에 대한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대학의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발전계획에 스마일 G라고 하는 사업 계획이 있고, 이 중에서 L파트, 즉 라이프롱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사업 꼭지를 가지고 있고, 각각에 대한 사업 꼭지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평생 삼유형 사업에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먼저 평생 직업교육에 대한 고도화로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직업교육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원격 교육 체제에 대한 도입, 또 학사제도에 대한 유연화, 학제민정제에 대한 다양화, 또 성인학습자에 대한 그런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과 연계돼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연계기관과 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꼭지로서 이 커뮤니티 케어 전문가 육성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이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추진하고자 하는 삼유형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 꼭지로서는 이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요양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직종 연계 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지역사회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복지 공무원들, 또 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재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태형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또 케어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또 시니어 뷰티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요양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 들어가 있고, 또 요양 지도사 과정, 통합 사례관리사,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매관리 전문가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직종 연계 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오랫동안 추진했던 다직종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과정으로서 현장 실무 과정, 그다음에 환자 안전관리자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직업군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서 휴먼케어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휴먼케어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에 펼쳐져 있는 학과의 인력 양성 유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융 전문가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건강보험 청구사, 또 치과 건강보험 역시 청구사 관련된 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또 병원 행정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이 병원 행정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역량 강화 과정, 그 다음에 또 병원 인증평가 전문가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아교육 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사라든가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의 어떤 직무에 대한 향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과정으로서 푸드아트 지도자 과정, 또 전래놀이 지도자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웰빙 퓨전 요리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있는 식품영양과라든가 또 관련된 학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직업교육 과정으로서는 한방꽃차 소믈리에 교육 과정, 또 카페 디저트 실무 과정, 그 다음에 푸드 코디네이터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저희 대학이 편성이 되어 있는 학과와 역시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보건복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서 미급 초음파사 자격시험 과정, 또 군 골격계 전문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 또 사회복지사 1급 취득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고, 헬스케어 직무역량 과정으로서 이제 통합 구강관리 전문가 과정, 그래서 저희 대학에 있는 치유생과랑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사 자격취득 과정, 아로마 공방 창업 과정, 또 안전교육 지도사 양성교육 과정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학습 학위취득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학습자 중에서 학위와 연계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학점은행제 기반으로 해서 이 학위취득 과정을 프로그램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출석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이 한국어 교원 2급 취득 과정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교육 과정이 역시 동일하게 원격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석 수업 과정으로서 이제 현장 실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들이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교육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물리치료 학사학위 취득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있는 물리치료과의 전공 심화 과정과 연계해서 학점은행 과정을 운영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살폈던 이런 직업교육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교육 후진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서 적어도 이 학사학위에 준한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에디라고 하는 교육과정 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29개의 교육과정을 에디 모형을 통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서 학습자들이 이 수강 등록부터 마지막 수료까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관리 측면에서 이제 지원 제도를 도입시켜주고 또 학습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개발하였고 또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인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학생과는 다른 그런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스터디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러한 제도와 또 규정을 만들었고 또 원격 교육을 통해서 이 거리적 또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학점 인정을 통해서 향후에 이 학위 취득과 연계되도록 구성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구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학습자가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또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과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 상담이라든가 또 취업과 관련된 어떤 재교육 또 어떤 가이드북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일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거점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또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얻어진 성과에 대한 그런 공유, 그 다음에 또 주변 기관과의 그런 연계 사업들을 주로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과 관련된 또 물질자원과 관련된 그런 교류 활동들을 추진하였고 또 새로운 이러한 학습 콘텐츠를 만들거나 또는 취업처를 같이 발굴하고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경 구성으로서 성인 학습자에 맞는 그러한 학습에 대한 그런 공간, 또 실습지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개발들이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대학에서는 약 120개 정도의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중에서 공통된 어떤 직업군별로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하고 있는 학습자 대상자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거버넌스와 하위 거버넌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의 그런 활동 부분이 이 거버넌스에서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진했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31개 프로그램 중에서 25개 프로그램이 대상자가 되었고 이 중에 실제로 운영이 됐던 것은 21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해서 학습자에 대한 그런 교육, 마지막 수료까지 이루어졌고 또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원격 평생교육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학사관리 지침을 만들었고 또 학습 경험 인정제에 대한 그런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그런 개발, 그 다음에 강주 서구청과 같은 이런 관공서 또 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규 기관을 연계하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러한 각각의 교육과정을 참여할 때 전문 인력에 대한 그런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강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나중에 성과 지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과 지표는 모든 대학이 다 평가하고 있는 핵심 지표와 그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 지표. 그래서 자율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실적에 대한 구체화된 지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계획된 프로그램은 총 25개였고 운영된 프로그램은 2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학습자는 총 703명이 수료하였고 구성은 보시면 주로 이제 우리 강주 지역에 있는 학습자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실적을 보시면 총 703명 중에서 14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업 실적으로서는 3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4.98%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상당 부분의 학습자들이 재직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하는 그런 종사자 같은 경우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35명의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보시면 핵심 성과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 100% 이상 저희가 추가해서 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율성과 지표에서도 역시 저희가 세웠던 1차년도의 목표값에 비하면 월등하게 다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가 직업교육 역량지수 같은 경우에는 28.4%가 초기에 목표값이었지만 실제 값으로서 42.8%로서 역시 108% 정도의 높은 값을 역시 저희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1차년도에 이뤘던 사업 중에 몇 가지 대표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례 중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 주로 이제 이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는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범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주 같은 경우에는 강주 서구청이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교육생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이 강주 서구청뿐만 아니라 22년도부터는 일반 사업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은 현재 강주 시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연계해서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성과 중에 하나가 건강보호관리공단과 역시 프로그램이 연계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건강보호관리공단에 있는 요양직 종사자들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1년도부터는 연계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수 사례와 관련해서 케어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이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주시에 있는 주민센터 공무원 16명, 또 통합돌봄 사업 추진하고 있는 TFT 공무원 7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6명에서 총 28명이 수료하게 되었고, 자, 통합사례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9명 모집에 18명이 수료했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또 각종 이러한 장애 시설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예방 지도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실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75명 모집에 13명이 이수하게 되었고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치매 예방 지도사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약 25% 정도의 실적을 제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학습과 관련해서 원기평생교육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5월 달에 저희가 원기평생교육원을 법적인 원기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현재 이 사회복지사 2급 양성과정 평가인정을 저희가 시청을 했고 13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지도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역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3명 모집에 22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뷰티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도 25명 모집에 24명이 각각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00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된 지표값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31개 프로그램이 계획하게 되었고 2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총 543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사례로서 원예 치료사 교육과정, 또 안전교육 지도사 교육과정, 치매 전문가 역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운영 성과입니다. 그래서 대한안전연합과 신규로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되었고, 또 대학과 조선대학교하고 역시 거버넌스를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삼유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제주권역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또 강주공원 노인복지관과 역시 새로운 신규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남과학대와 함께 연계해서 성과 공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 원기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기평생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인증을 통해서 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학습 과목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지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에 원기평생교육원 기관 인증을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받게 되었고 또 2000년 12월에 인증을 통해서 현재 13과목을 평가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또 저희가 한국어 교원 2급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립국어원에 대한 역시 승인을 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서 81명의 학습자가 수료하게 되었고 2차년도에도 역시 동일하게 81명 정도 실적을 쌓게 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국립국어원을 통해서 평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학습 사무 공간과 그 다음에 물리적인 그런 시설을 설치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준보건대학교에서 추진했던 삼유형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